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시집은 바로 이상규 시인의 프네우마 시편입니다. 시인이자 목수, 또 학자이기도 한 그의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세상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 깊고 따뜻한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을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선언을 통해 시인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들, 길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 낡은 다방의 주인 아주머니까지 그 모든 존재에게 고유한 이야기와 존엄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마음속 나침반으로 삼고 그의 시 세계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깊은 시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시인 이상규, 바로 그의 삶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그냥 머리로만, 언어로만 세상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세상을 겪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공식적인 이력을 보면요, 이분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단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1978년에 등단한 이후에 수많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거든요. 뭐랄까, 그야말로 엘리트 문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어떨까요?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외로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변방에서 고독하게 예술의 길이 뭔지 묻고 있는 거죠. 이 차이, 이 간극이 바로 그의 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의 고독한 정체성의 구체적인 형태를 더하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한옥을 짓는 대목수가 되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만지는 삶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단어를 깎고 닫는 시인이 동시에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닫는 목수가 된다는 것. 이 두 세계가 만나면서 그의 시는 그냥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땅에 아주 단단하게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인이자 목수인 그는 과연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제 그의 생각, 그의 철학의 핵심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죠. 예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시인 이상규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그의 대답은요, 놀라울 만큼 명확하고 또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위대한 신이나 자연,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사랑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의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시는 결국 사람을 향한 끝없는 러브레터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건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대신에 시장 한쪽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자의 지친 어깨, 이렇게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풍경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죠. 그리고 그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일상의 미학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런 그의 철학이 실제 시 속에서는 어떻게 피와 살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는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함께 느껴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감상해 볼 작품은 구지장터 양지다방입니다.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정겹고 아련한 풍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낡고 작은 공간 안에 시인은 과연 얼마나 큰 우주를 담아냈을까요? 이 구절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시인은 다방녀 주인을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묵묵히 짐을 나르는 예쁜 청회색 노새에 비유하죠.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고단한 삶과 그럼에도 잃지 않는 그 존엄성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터져나오는 눈물. 시인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피는 모든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눈물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시는 실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눈물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생명력의 아름다움까지 노래하죠. 어쩌면 이 시는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시대의 풍경을 담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또 아버지의 초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제목이기도 한 푸네우마의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 조금은 낯선 단어 속에 시인이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푸네우마, 좀 낯선 단어죠? 이게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숨, 영혼, 그리고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생명력,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치 공기처럼 늘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힘 말이에요. 시 속에서 푸네우마는 그냥 바깥에서 불어오는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세요. 그것은 나의 살과 뼈 그리고 눈물 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내밀한 힘입니다. 즉,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영혼의 순결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 푸네우마는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약해 보이지만 멈추지 않는 바람이 결국엔 거대한 바위의 모서리까지 깎아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끈질긴 힘. 어쩌면 역사를 바꾸는 건 소수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 바로 푸네우마가 아닐까요? 결국 시인에게 푸네우마란 뭐랄까, 우리의 내면 세계, 즉 기억이나 영혼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외부의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물 같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 나와 당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흐르는 거대한 숨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시를 읽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진실성이 빠진 예술은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할 뿐이라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상규 시인의 작품은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 같아요. 잠시만 멈춰서서 당신 주변의 가장 평범한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비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푸네우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힘, 매일 아침 당신을 눈뜨게 하고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하고 당신의 세상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는 과정일 겁니다.